자,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3페이지부터 증명 다 해놨어. 특히 첫 번째 이차함수에 관한 그 영역의 넓이에 관해서는 이과 과정을 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서 부분적분법을 이용해가지고 증명한 부분도 있고 사실 치환적 부분으로도 가능한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암기에 그 결론을 암기해 두시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교과서에 다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빨리 얘기하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2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축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6분의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지. 당연히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가 2차잖아. 얘가 2차인데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3차가 되지. 그럼 3차가 되니까 이것도 3차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차수가 더 높다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만약 이런 경우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이 넓이도 마찬가지. 얘는 11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이 된다고. 왜? 3차니까 적분하시면 4차가 되겠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 넓이 자체도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할지라도 같고. 안녕하세요. 들어와. 그리고 어? 프린트 안 가져오면 프린트 안 가져오면 요 앞에 있다.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이거요? 그리고 이제 4차 함수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3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여기가 이제 조금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4차니까 당연히 정적분은 5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여기는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5제곱이네. 그러면 사실 이 6, 12, 20, 30이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 과정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를 알아두셔야지.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 62. 그 다음에 4차 함수에서 조금 헷갈리는데 요게 3중근이잖아. 3 곱하기 20 하면 60이지. 여기 20, 30이니까 60이지. 그렇게 좀 알아두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해줘. 사실은 원래 이제 하게 되면 그냥 들어도 그러니까 fx에서 이거 뭐 몰라도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두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4차에서 헷갈리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어. 자, 이게 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 공식은 오늘 지금 이거 하면서 할 거야. 이거 하면서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정말 유형에 써먹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하는 것과는 연관이 있겠지만 포물선의 그 외부의 한 점에서 포물선 외부의 한 점에서 여기 뭐 P, P,2가 있고 했을 때 이 두 접점이 생기게 되는데 접선이 두 개 있고 접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포물선에 이루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랑
여기 요 나머지 부분 넓이 이 부분에 대한 B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 요게 결론은 S1 대 S2는 2대 1이 돼. 2대 1. 그러면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면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 공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의 반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거의 2분의 3배가 되지.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이것과 연관된 건 오늘 좀 몇 가지는 할 거야.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7번은 결론만 먼저 얘기한다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면 이거의 비율 관계가 1대 3이 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칭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1대 1대 1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렇게 길이가 1대 1대 1이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입니다. 그때 한번 또 강의를 하게 된다. 이 과정 이에 관해서 필수 유형을. 사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뻔해. 왜냐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정적분하면 0이 되지. 정적분하면.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고 여기는 이 정적분은 여기서는 음수가 될 테니까. 합이 0이 되는지 0을 이용해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그거에 대한 확정판인데 그 확정판은 그냥 한번 읽어두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 이 13개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8번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되고 10번은 그냥 좀 일반화해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 여기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도 그냥 일로 놓고 할게. x의 n제곱이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넓이 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야. 결론은 n 대 1이 돼. n 대 1이 돼. 그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여기 S1은 지금 0부터 알파까지 x의 n, dn이 dx가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알파 0 집어넣을 테니까 결국 0은 필요 없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전체 이 넓이는 어떻게 돼?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그럼 이것 때 n 플러스 1분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약분을 하면 n 플러스 1대 1이 되는 거지. 뭐? 전체랑 얘에 대한 비교 문제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요거에 대해서 전체 n 플러스 1배가 되니까 이것이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n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2차 함수면 1대 2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어의 유용성은 어떤 때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미안해. 여기가 꼭지점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직사각형이지. 그치? 직사각형 넓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가 y를 ax의 n제곱이다 한다면 절대값 붙는 거 당연히 알겠지. 절대값 a 하고 할 테니까. 그럼 이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요것만 따져가지고 그거에 n분의 1 하시가지고 n 플러스 1분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더 하시면 좀 편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복잡하면 그냥 하시고. 다음 11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12번째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변곡점이라는 거. 3차함수는 특징상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도형이야. 그래서 2차함수에서는 꼭지점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화하는 거야. 일로 갔다가 일로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변곡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과 비적분하는 학생들도 필요로 하니까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돼. 그래서 실제로는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매우 중요하고 3차 함수에서는 바로 이 변곡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논의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는, 공통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좀, 교육 과정에서 뺐고, 근데 이제 이과 미적분 할 때는 좀 필요해. 자, 그래서 이제, 그 12번은 그 변곡점이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 즉,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점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1번을 잠깐 설명하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은 하지 않을게. 증명 과정이, 증명 과정 해놨어. 거기 페이지 뒤져보면 알지만. 여기 미안해. 우선 여기 대표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더라고.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S1은 어떻게 되느냐? 12분의 A 절대값, N의 세제곱, 그 다음에 M 더하기 2L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S2는 12분의 절대값 A, N의 세제곱, L 더하기 2L로 2M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배운 학생들도 있는데, 좀 다르게 좀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비슷할 수가 없는데, 요 구조가 어쨌든 이상스럽게 포물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요 넓이를 6분의 절대값 A에 얘네 둘 간에 이거지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안 써먹었지. 얘를 안 써먹었는데, 알파와 베타의 그 중점을 이용해가지고, 감마 마이너스 M1을 곱하시면, 요것만 곱하시면, 요 넓이가 나와. 그리고 요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분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 안 써먹었지. 얘 안 써먹었으니까 요거의 중점을 이용해가지고, M2 빼기 알파를 하셔도 돼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선호도에 따라 상관없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작성을 이제 요것만 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애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좀 변경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 알겠지? 편한 걸 한쪽으로만 외워. 여러 개 외웠다 하면 헷갈린다. 한쪽으로만 외워. 됐니? 나는 이거 어렸을 때 진짜 이런 걸 몰랐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계산했단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됐을 때 서로 같다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3대 1이 된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내가 봤을 때 많이 기억할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비례관계는 사실 1대1가 아니면 잘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 더더군다나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지. 이거는 기억하셔야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했을 때 변곡점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돼? 이거 1대1대1이라는 거 알지? 그치?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보다는. 그래서 요거에 더 초점 두시고. 알겠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 적용할 텐데,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많이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 그걸 할게. 자,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선참수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한 점에서, y는 ax 더하기 bx 제곱
그래서 x가 t라는 한 점에서 우리 ft라고 하죠. fx라고 했을 때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 말고 만나는 또 다른 점 그곳에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꼴이 이걸 이제 연립해서 풀게 되면 여기가 이제 y는 mx 플러스 n이 될 테니까 연립해서 이제 풀게 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mx 더하기 n은 d 빼기 n은 0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여기 이제 x가 t라는 곳에서 바로 이제 중근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 또 다른 한실근이 알파가 될 테니까 또 다른 y절편이 알파가 될 테니까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중근이 될 테니까 2t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얘네 둘은 이걸 연립하더라도 이 AB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두 점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이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넓이는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12분의 a 절대값 t-알파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용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고. 자, 이 문제를 보면 y는 마이너스 x 3승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1이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럼 요것의 x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접점이 되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를 합시다. 2 곱하기 1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니까 결국 0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 넓이도 구해낼 수 있다.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11분의 여기 a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 될 거고 또 곱하기 1과 마이너스 2 사이의 이 차가 3이 되니까 3의 4제곱이 돼서 3을 약분하시면 4분의 27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한 접점을 가르쳐줬을 때 나오는 한 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얘를 가르쳐줬을 때는 얘도 나올 수 있다는 점. x좌표를 알아가지고 이제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다음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보자. y는 3x 3승 더하기 2x-1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1,2가 있다. 1,2가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1,2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1,2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를 또 알파라고 치자.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2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a는 1이고 근데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없지.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0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의 차는 3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넓이는 12분의 a 절대값 1이 될 거고 곱하기 여기가 차가 3이니까 3의 4제곱이 되니까 결국 아까와 3을 약분하시면 똑같이 4분의 27이 되겠지. 이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패턴이 매우 비슷하니까 요건 좀 쉽게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굳이 정적분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식이라고. 자,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와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a분의 b가 살아있는 경우 a분의 b가 살아있는 경우가 이제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선을 걷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된다 그럼 0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여기가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0이 되고 3이 되니까 결국 알파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접점과 또 다른 한 점의 그 x좌표끼리의 그 차가 3이 될 테니까 이 넓이는 마찬가지로 12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이 돼서 4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이 패턴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봅시다. 네. 같은 패턴이야, 이것도. 자, 얘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1,2가 있다. 여기 1,2.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그랬을 때 이 알파가 어떻게, 이 x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아까 했듯이 2 곱하기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여기서 a는 1이 될 거고 b는 x제곱 개수가 없으니까 0이 될 테니까 결국 여기가 0이 될 거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의 차는 3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넓이는 좀 아까보다는 좀 넓이가 좀 더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좀 미안. 그래서 x는 어떻게 될까? 이 넓이는 12분의 a의 절대값 1이 될 거고 다시 3의 4제곱이 될 테니까 3약분 하시면 4분의 27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패턴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아주 편안하게 찾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는 이걸 할게.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가 연관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그 공식 5번째가 연관이 있어. 우선 그 공식 없이 푸는 방법 그거부터 얘기할게. 왜냐하면 공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 이제 잊어버리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곡선 이제 얘가 이렇게 있단다. 0,0과 2,0을 지나고 2,1에서 여기 1은 얼마야? 2,1이면 이렇게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접선과 곡선의 접점을 QR이라고 했을 때 직선 QR과 하면 직선 QR과
곡선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넓이지. 그럼 결국 요거 알파, 요거 베타 값 알면 되겠지. 그치? 이건 아까 전에 그 얘기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위로 볼로 헷갈리는데 이제 이렇게 걸렸을 때 이거잖아. 이게. 그래서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이제 구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럼 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 접점을 t, ft로 놓고 접선의 방정식이 있겠지.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야 되겠지.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하시면 이게 t, 여기서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2t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가 될 거야. 근데 이 직선이 어떻게 돼? 2,1을 지나야만 하지. 그치? 그래서 바로 넣어도 되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좀 정리한 다음에 넣어도 되고,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2x가 될 거고, 2t제곱이니까 t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t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2t니까. 그래서 이제 y가 되는데, 얘가 2,1을 지나간다 이거야. 2,1을. 그러면 2,1을 지나가면 1이 될 거고, 되고, 여기 2가 되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4가 되거든요. 더하기 t제곱이 되죠. 그렇지? 이해됐니?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t가 1 또는 3이 나올 텐데 바로 여기가 1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1인 거고 여기가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어떻게 돼? 이 넓이는 6분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인 1이 될 거고 거기에 2의 세제곱을 하시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3분의 4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공식에 입각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할게. 그 다음 문제. 요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2,4에서 뭐 이렇게 있다. 나온다. 그 두 접선의 LM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저기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번에는 좀 공식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할게. 그래서 공식이 이해 안 된다면,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아까 전에 원리 원칙대로 그 방식대로 푸시고, 기억이 난다면 이 방식을 좀 하시고. 근데 좀 유용해.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야. 혹시 작년에 원의 방정식 할 때 혹시 이런 문제 있니?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여기 미안해 이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두 접선이 있는데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본 적 있지? 이게 이제 수학적 용어로는 이제 극선이라는 건데 이런 거 본 적은 있지. 그래서 이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치? 자, 근데 그 내용과 사실은 연관돼 있어. 이게 연관돼 있지만 그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자, 이제 좀 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차라리 일반적인 걸 좀 설명을 하자. 어디 보시냐면 이 프린트 말고 공식 프린트. 공식 프린트 4페이지에 5번을 좀 설명을 할게. 자,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p, q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접점 두 개가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이 넓이를.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알파, 여기 베타가 됐을 때 베타 빼기 알파만 알면 되지. 두 분의 차만 알면 되지. 물론 이제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는 이제 주어질 테고.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될 텐데
C가 될 텐데. 그럼 여기가 이제 접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이 P, Q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T가 되고 여기 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가 될 텐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Y는 2AT 더하기 B 그 다음에 X-T 더하기 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가 될 거야. 그러면 좀 정리하시면 2AT 더하기 B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T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BT랑 플러스 BT는 없어질 거고 요것만 남을 거야. 그지? 그럼 다음에 이 직선이 P, Q를 지나가지. 그러면 Q는 여기 P 집어넣고 2APT 더하기 BP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C가 될 거야. 그러면 얘를 보기 불편하니까 최고 창의 계수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쪽으로 다 넘기시면 AT 제곱 마이너스 2APT 더하기 Q 마이너스 BP 마이너스 C는 0이 될 거예요.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에 두 실근이 있다면 두 실근의 차에 대한 거 혹시 알고 있니? 이게 계속 써먹잖아, 이게. 이게 바로 절대값 A분의 루트 D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 4A제곱 P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아이고 쭉 빠졌다.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4A제곱 P제곱 마이너스 4A Q 마이너스 BP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4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4 바깥으로 빼내면 AP 제곱 그지? 빼기 AQ 더하기 ABP 그지? 더하기 C가 되지. 4AC가 되지. 그러면 여기 절대값 A는 루트 A 제곱과 똑같지. 그러니까 A 하나 약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 절대값 A가 분모로 들어올 거고 남는 거 T 제곱 더하기 AP 제곱 미안해 A 제곱 여기 AP 제곱 그 다음에 BP 더하기 C가 될 거고 Q가 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얘가 P를 했을 때 여기야. 여기라고. 그럼 Q는 여기야. 그럼 요게 뭐냐? FP에서 여기 Q까지 길이야. 요 길이라고, 요 길이.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여기 내려왔을 때 요 길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면 여기 2,4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4. 2지, 4지. 그럼 여기 3이지. 이 길이 1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1이고, 절대값 A는 1이고, 1분의 1. 앞에 2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2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6분의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안. 넓이와 직선으로, 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6분의 8이 되잖아. 6분의 8이 3분의 4가 되고. 그리고, 두 접선으로, 이것과, 뭐야, 이거.
두 접선과 이것과 이것을 요거지. 그러니까 요게 6분의 8, 3분의 4가 되니까 거의 반이 3분의 2가 되지. 요 두 접선과 이거로 이루어진 넓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2대 2라고 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있는데 그 다음 문제도 잠깐 빨리 풀어보면 공식을 이제 통해가지고 이제 한다면 여기 2분의 3,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있겠지. FP가 F2분의 3을 구하셔. 그럼 2분의 3 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9가 돼.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2분의 3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빼기 1이 된다고. 그럼 여기가 4분의 5가 돼. 뭐가? 이 길이가. 미안해. 이 좌표가 4분의 5네. Y좌표가. 그럼 이렇게 Y좌표가 4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3, 4분의 5가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 길이 구하시고, 그지? 그거에 2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접선 2개 했을 때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됐니? 익숙치 않겠지만 해보시고 한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포기하시고 원래 방식대로 하시고, 대신 만약에 이 공식을 포기하고 이제 하겠다, 원래 방식대로 하겠다면은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셔야 돼요. 빨리 보셔야 돼요. 혹시 모를까 해가지고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왜 이렇게 없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실근을 만들었을 때 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 루트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니? 듣고 싶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가 간단하게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는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되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니까 a제곱분의 b제곱이 돼.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a분의 c가 된다고. 그럼 a제곱으로 통일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트 a제곱분의 실근 가지니까 분리시킬 수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루트 b가 되고 루트 a제곱은 어떻게 돼? 절대값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빨리 조금 알아두시면 좀 많이 편한 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